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자기 불안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불안일지는요, 불안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을 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불안은 어딘가에 고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불안은 고착이 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통제감 상실에 의한 것으로 경험하는 게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은 높은 장소의 불안감이 고착되어 있고, 특정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대상의 불안감이 고착이 되어 있고요. 사회공포증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의 불안감이 고착되어 있고, 광장공포증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게 광장공포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명확하게 고착되지 않는 불안장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공황장애와 일반화된 불안장애, 범불안장애라고도 부르죠. 이 두 가지예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 막연한 불안감이 수분 내의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내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최고조에 올라요. 수분만에. 그러니 불안감을 통제를 할 수 있나요?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확 치솟기 때문에.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꼭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보고를 하셔요. 그게 이제 공황장애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화된 불안장애, 범불안장애입니다. 이것은 생활 전반에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안의 그냥 고착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게 힘든 게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좀 불안이 완화가 됐어요. 문제는 불안감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옮겨 다니는 양상을 가지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이러한 공포증들에 비해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와 일반화된 불안장애가 되겠죠. 이러한 분들에게 왜 그러면 자기 불안일지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 불안한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앞서 이야기한 공황장애나 일반화된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불안감, 생활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런 불안감을 느끼긴 하지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한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알아야 불안감을 대처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알면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자기 불안 일지가 됩니다. 자기 불안 일지의 항목을 알아보면요. 항목은 일시, 상황, 불안의 정도는 0에서 10으로, 그래서 0은 평온한 상태, 10은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상태, 그리고 불안이 몇 분이나 지속됐는지, 불안하기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쓴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학교만 가면 불안해요. 불안의 정도는 7. 그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불안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불안해서 집중도 안 되고 학교를 가는 게 싫었어요. 불안의 지속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불안하기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요. 불안한 이후의 상황은 어땠나요? 쉬는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불안하기 이전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중간에 있었던 이 상황이 바로 이 사람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단서를 얻기 위함이죠. 이 사람은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탐색이 좀 필요하겠죠. 계속 볼게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고요. 무슨 요일, 무슨 수업을 듣기 전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의 정도는 7이고 여전히 불안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시간, 불안을 경험한 시간도 똑같고요. 불안한 이전의 상황이 1교시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이후의 상황은 몇몇 수업 2교시 수업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느껴지는 게 1교시 수업과 2교시 수업 사이에는 바로 이러한 쉬는 시간이 있었을 확률이 좀 높아지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고요. 불안한 상황은 무슨 무슨 수업 쉬는 시간에 지도 교수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적어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조금씩 불분명했던 이런 사안들이 조금씩 구체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학교를 가는 거였는데 이제 수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쉬는 시간에 지도 교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죠. 불안의 정도는 여전히 7이고요. 이것도 얘기를 들어서 적어 두시면 좋고요. 불안의 지속 시간은 30분이 됐어요. 이전보다 줄어든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 불안한 상황이 구체화가 되다 보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도 좀 감소가 됐고
그 다음 분이 지도 교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을 만난 이유가 불안한 이후의 상황이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 상황은 뭘까요? 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학원생인데 학교를 갈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쭉 하다 보니 뭘 알게 된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되면 옆방에서 수업을 하던 지도 교수님이 이 학생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서론은 썼니? 척도 찾았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에 논문 지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불안은 어디에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인가? 아니면 논문일까? 실상은 교수님은 이 사람에게 불안을 직면시키는 대상이고 실제 이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논문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담자가 자기 불안일지를 통해서 불안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기 불안일지의 장점을 얘기하면요. 상담자나 평가자가 불안해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상담 목표 설정을 하거나 어떤 불안 장애인지 진단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담을 받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불안 원인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인식시키느라고 굉장히 많은 상담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불안일지를 숙제로 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였구나.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속도도 빨라지고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빨라지겠죠. 불안하신 분들 본인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자기 불안일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보는 심리학의 눈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